앞으로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0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3%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올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에 나온 수치를 보면요. 올해 7월 4.7%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그리고 8월과 9월 각각 4.3%, 4.2%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번 달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사실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행이 예측하기로는 지금 10월이나 11월쯤에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는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기대감이 약간 사라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것 같고요. 이 기대감이 사라지게 하는 데는 아무래도 계속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석유 가격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생각만큼 사실 그러니까 올해 6월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만큼도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생각만큼도 안 떨어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요. 결국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공공연금도 오르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농축산물 가격 역시 약간 불안정한 상황인데다가 유가 역시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그 석유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불안감들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아마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예측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한 것은 이제 올해 하반기 10월, 11월 되면은 물가가 피크아웃을 한다 그러죠. 네. 최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기대감이 깨지게 되고 기대감이 깨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또 원인을 찾아야겠죠.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식료품 가격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들이 반영이 되면서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사실 그 10월 물가 정점론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10월 정점론에 동감을 하시나요? 사실 이게 10월 정점론이 나온 것은 7월 달이었죠. 왜냐면 6월 달에 사실 유가가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서 네. 피크가 조금 지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물가 상승이 외부 요인이라고 크게 얘기하면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문제가 될 텐데 에너지 가격이 흔히 말해서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그 가격도 이제 조금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 생산 과정을 통해서 반영한다면 10월 달에 물가가 안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기대가 사실은 7월 달까지 있었는데 네. 미국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들이 진정이 계속 안 되고 있고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가 중국 역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원래 사실은 한국은행의 예측대로라고 하면은 이번에 베이비 스텝을 그러니까 10월 금통이죠. 10월 금통에 0.25%포인트만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환율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빅스텝을 한 정도로 예측보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2022년 6월이나 7월 달쯤에 예측치보다는 물가 상승의 폭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지정학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네. 이런 향후 이런 불안한 에너지 가격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할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를 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 전기료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뽑은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서민들의 체감이 큰 걸로 봐야 하는 걸까요? 그런 케이스가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 가격이 다 안 올랐다는 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적자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0조까지 예측을 하는데 40조까지 예측한다는 얘기는 전기 생산비에 비해서
전기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는 이야기예요. 음. 그 말은 올해 가격 인상분을 전기 가격에 반영 안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한국전력이 전기세를 바꾸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바꾸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1년 동안 물가가 상승하는 거 반영하는 트렌드 요인, 그 다음에 이제 분기다 이제 가스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가격 그다음 석유 가격들을 반영해서는 그 변동적인 요인을 반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억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전력의 전기 가격 결정이란 것 자체가 흔히 말하는 캡이 씌워졌다 그러죠. 그 흔히 말하는 급격한 물가 변동을 막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억눌러 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5원 이상 오르면 안 된다라는 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라갈 거고 3개월마다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에너지 가격들, 전기 가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로존에 지금 천연가스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은 네. 천연가스 수급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전기료하고 가스료인데 네, 네. 둘 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차곡차곡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하는 것들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점차 알게 되고 특히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해결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계속 오르지 않을까. 한전 적자다는 거를 딱 보는 순간 이제 내년에도 오를 것 같다라는 걸 사실은 인식하는 게 정확한 이야기거든요. 네. 사실은 조금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이거를 제도를 바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린다라고 이야기하는 탄력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을 정도로 아무래도 지금 내년에 혹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올릴 때마다 계속 에너지 가격, 전기 가격 이런 것들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게 아마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물가가 높을 때는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한 건가요? 인플레이션이란 것은 사실은 그 본 자체가 지속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체가 지속적이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임금이라든지 계약 관계를 통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현재 인플레이션이 미래의 기대감을 반영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오늘 물건을 살 때 사실 계약을 하는데 오늘 것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뒤에 얼마나 된다든지 아니면 임금 같은 거 계약할 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가 물건을 샀지만 경제 활동이 오늘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사실 기업들은 3개월, 1년, 6개월, 1년 단위로 물건을 사게 되고요. 원자재 같은 것들을 사게 되고 그다음에 임금 역시 이렇게 미래에 그러니까 올해 그리고 내년 이런 것들 조금 반영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미래 물가가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면은 오늘 원자재 가격을 더 올리고 오늘 임금을 더 올려야 될 이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늘의 인플레이션 상승시킨다는 얘기고 오늘의 인플레이션이 또 상승함으로써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 또 올릴 수 있는 이런 매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번 올리고 끝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계약 관계들을 통해서 지속하는 메커니즘이 있고 이렇게 메커니즘들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옮기는 이런 것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적극적으로 긴축 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한다 그러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계약 관계를 통해서 현실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고 현실 인플레이션이 또 오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는 이런 메커니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군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냥 오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오늘만 하면 괜찮은데, 네. 보통 1년 앞으로 내는, 기업 같은 경우도 물건을 어떻게 살지, 원자재를 어떻게 살지, 이미 1년 단위로 플래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플래닝을 할 때, 단가를 얼마로 결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하는 중요한 채널이 이런 기대감 형성에 의한 채널이고요. 네. 기대감 형성에 의한 계약 관계죠, 사실은. 계약 관계에 의한 채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된다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번 조사에서 또 1년 뒤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 전망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이제 금리,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일단 사람들의 대출 여력이 떨어지게 되고 대출 여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 집값 하락하는 하락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것을 결국 기다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한 2, 3년 뒤면은 금리가 지금보다는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대출하기도 쉽고 그때 사는 게 낫지. 지금 뭐 고금리를 주면서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켜서 집을 사는 거는 부정적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집값 떨어진다는 거는 내년에 긴축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지금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정부의 기조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증권사 PF 대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대출 증권사의 건설건기 관련 대출 역시 올스탑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뭐 그 부동산 건설 시장도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현재 결국 가격이 떨어질까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고금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가격이 반영이 되고 공급 역시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공급 역시 좀 불확실하고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긴축 정책이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이런 영향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결국 사람들의 주택 가격에 반영된 주택 가격 기대에 반영된 것들이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택 가격 전망치와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에 이어서 5%대를 기록 중입니다. 10월 물가 상승률은 아직 안 나왔죠. 요즘 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아마 사실 낮을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는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정점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정점 지나면은 좀 빠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경기가 안정화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또 환율이 좀 많이 문제라고 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물건은 전 세계 교역하는 거의 모든 물건은 달러로 표시가 돼 있고 달러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는 예전에 1,000원 하던 것이 지금 1,400원 주고 사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뭐 사실 1,200원에서 1,400원까지 갔지만 그 말은 이제 외환시장이 조금 불확실함을 통해서 수입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뭐 음식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 지수 자체는 조금 예측상으로는 조금 떨어지게 나올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5%는 넘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거고요. 10월 달에는 에너지 특히나 전기세하고 가스료가 올랐는데 이런 것도 역시 반영이 되면서 10월달 물가 지수는 지난 결국은 5%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환율에 의한 수입 물가 상승, 그다음에 10월달에 에너지 가격 상승, 그러니까 뭐 가스료와 전기료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이 통합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러면 물가가 생각보다는 지난달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겠지만 생각보다는 안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음식 가격과 에너지 가격 안정이 안 되고 있다고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뭐 라면이랑 과자값도 줄줄이 오르고 있잖아요. 정부가 이런 업계, 기업들에게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었지만 업계도 더 이상은 못 버틴다는 입장입니다. 저 같은 서민들도 참 힘들지만 식당 하시는 분들은 식용유부터 해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것들의 큰 부분 중은 밀가루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름 가격, 오일 가격, 식용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밀가루와 식용유는 사실 음식하고 요식업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죠.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것도 좀 많이 오른 상황이라 지금 뭐 특별하게 줄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니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가를 줄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런 특히나 이제 또 원자재나 식료품 가격, 그러니까 밀가루나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과자 가격이나 라면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기업들이 손해를 보면서 사실 파는 건 좀 어려우니까요. 기업들 역시 임금 상승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것들 반영해서 예를 들어 라면 값이라든지 과자 값이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결국 마진은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기업들이 수익을 내고 수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뭐 배당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향후 지금 이런 원자재,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곡물들이 좀 가격 안정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식용 가격이.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임금도 이렇게 크게 감소되거나 이러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를 못해서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데 요새는 전만큼 자주 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외식 물가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외식 물가가 사실 제일 많이 오른 품목 중 하나죠. 특히나 그렇군요. 코로나19 때문에 이후에 네. 이제 사람들이 외식을 또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외식 물가 상승폭이 컸다라고들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식하는 수요가 늘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도 외식이 1.14포인트 로 이제 5%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논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결국 계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상황이 바뀌었죠. 경제 상황이 코로나19에서 위드 코로나 바뀌면서 외식 수요가 폭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예전에 사람을 줄였다가 다시 고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인건비는 올라가 있고 원자재 가격, 밀가루나 식료품 가격들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외식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예전에는 다들 점심 먹으면 10,000원 알아야 되고 생각했는데 지금 15,000원 가지고도 먹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단품으로는 8,000원이지만 단품으로는 양이 너무 작고 조금 좀 넣어야 그래도 14,000원짜리 세트라든지 이렇게 먹는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식에 대한 갑자기 수요가 늘고 그 외식업 종사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인력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고용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임금도 오르고 밀가루 가격 같은 원자재 가격도 모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위축되면 가격이 좀 떨어지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 아마 외식 물가가 지금 물가 상승에 주도하고 있다라고 주도하는데 큰 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정도인가요? 앞으로도 이제 외식 수요가 조금 줄어야 네. 이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네. 외식 수요가 좀 줄어야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복도에서 만난 저희 회사 직원 한 사람도 매일 점심 밖에서 사 먹다가 오늘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다고 하더라고요. 외식 물가가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서 사 먹으시는 분들은 전보다는 확연히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펼 때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주요 참고 지표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도 물가는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달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하는데 이번 지표가 좀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오늘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연고점을 찍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환율 연고점을 찍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현재 물가 상승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칠 수가 있어가지고 양쪽 다 어떻게 보면은 빅스텝을 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금리를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를 올리느냐 0.5%포인트를 올리느냐 이게 사실 관건인데 지금 상황상 외환 시장이 환율이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 압력을 늘려서 리스크를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아직 환율도 굉장히 많이 보고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현재 인플레이션을 견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많이 보는 상황인데 두 쪽 다 안 좋은 상황이라 금리를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군요.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빅스텝을 안 간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물가상으로 보면은 빅스텝을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빅스텝을 안 간다는 거는 최근에 뭐 레고랜드 하면서 자본시장이 안 좋아졌다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잘못하면 이제 기업들 부도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안 한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네네. 지금 물가 상황, 뭐 환율 상황 이런 것들만 보면은 뭐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창용 알겠습니다. 뭐 총재님께서 네. 그런 증권시장 문제는 증권시장에서 뭐 내부적인 문제라고 일단 조금 잘라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아마 빅스텝을 가지 않을까. 특히 이제 그 자산시장, 그 증권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또 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동성을 알겠습니다. 풀기 때문에 채권 네. 안정펀드를 써서 채권을 매입하면 유동성이 풀리는 건데 이렇게 풀리게 되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만약 그런 채권 안정펀드를 적극적으로 쓴다 그러면 뭐 거의 무조건적으로 빅스텝을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고 네. 환율이 안정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 안정펀드 같은 유동성을 푸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가 있어서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